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모르면 간첩이죠. 자, 전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가득가득한 이때, 삼성전자 지금은 매도할 때라는 정말 자극적인, 아니 매우 자극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리, 지금 전 국민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가 너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투자자인 저 기릿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를 듣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신규 매수를 하시면 되고, 뭐 불태우실 분들은 불을 태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매도를 하실 분은 매도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재밌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아주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선조부들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매도를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언제요? 고점에서요. 매도를 고점에서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기릿은 오늘 이 삼성전자 주식 남들이 매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매도를 한번 시작해 보신 건 어떤가 하는 시각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 기릿은 3개월 전에는 삼성전자가 한 5만원, 6만원 할 때였죠. 그때는 매수 의견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아무도 안 샀죠. 왜냐면은 그때 뭐 시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주, 코로나 관련주 그런 것들이 막 날라다녔거든요. 그리고 BBIG 같은 게 날라다녔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도 안 샀죠. 그때 이렇게 시각을 공유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3주 전, 거래일로는 한 15거래일 전, 그때쯤에 저는 삼성전자 아직 사지 마세요 라고 하고, 보유자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된다. 왜냐면은 올해 2021년에 9만원, 10만원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는 대신 금지라고 했습니다.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위치다. 이거 물리면은 여러분들 멘탈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을 보여드렸지만 정말 깔끔하게 저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쭉 올라간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삼성전자는 지금 사는 게 맞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각에서는 제가 이렇게 여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시각을 공유해 드렸지만, 아주 깔끔하게 5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5일간 조정을 거치고 바로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걸 간과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의 무서움을 말이죠. 개미가 이 정도의 매수를 나설지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모든 물량을 다 개미가 받고 있죠. 이 파란색의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드문드문 빨간색이 있어서 이건 뭐 같이 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른쪽은 외국인데 외국인은 실상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기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왜 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어차피 이미 다 털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동학개미 운동의 그 힘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9만원, 10만원, 11만원 그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거는 신규 유입은 이제 들어오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신규 유입은 당연히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보유자도 분할 매도를 생각해보자. 단 아래 세 가지를 들어보고, 자, 그리고 주의점이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한 명의 투자자인 기릿이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믿음이 있고 지금 사서 저는 한 10년 뒤에 팔 건데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거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에 5년, 10년 장기 투자하시고 믿음이 있으시다면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만 아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 계속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으니 꼭 아무도 믿지 마시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모두가 손해보지 않으시고 큰 성투를 해서 나중에 정말 좋은 투자했다 라고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오른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는 거는 첫 번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슈퍼사이클이 뭐냐?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반도체를 만들어서
원래는 한 100달러에 팔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0달러, 2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원가가 올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파는 만큼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 60%, 70%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죠. 자, 빵을 만듭니다. 밀가루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빵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1,000원에 팔던 걸 2,000원에 팔았는데도 전부 다 항상 매진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빵집은 대박이 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현재 파운드리도 TSMC를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를 정말 심플하게 설명하자면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자, 다만 여기까지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하죠? 네,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가 92,000원, 93,000원, 어제 갔다 온 가격 96,800원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올해 이제 곧 실적이 나오겠죠? 그때에서 무슨 소리야, 실적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주가가 왜 떨어져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은 항상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주가는 실적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선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정말 심플하게 일단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이 그리고 사상 최대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에 한 70%,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2018년은 엄청난 호황이었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주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2018년에 사상 최대로 돈을 많이 벌 때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거야? 방금 말씀드렸죠. 주가는 실적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 2019년에 이렇게 반토막이 날 걸 모두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6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58조였죠. 그리고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59조, 이제 58조랑 비슷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018년은 이제 따라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는 그것을 그냥 뛰어넘었죠.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약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8년 영업이익에 도달도 못했는데 훌쩍 넘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는 지금 6개월에서 1년을 선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년 반 아니면 2년을 선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네, 과열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밴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20배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PBR도 2.1배를 뛰어넘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죠. 길이 더 갈 수도 있잖아. 뭐 주가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습니다. 더 갈 수 있고 10만원 갈 수 있고 11만원 또 갈 수 있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부담감이 커지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오르려면 더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언제든 다른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다른 종목을 투자하실 때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때 돼서 불과 얼마 전에 LG전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뉴스가 나왔죠. 하지만 LG전자 주가는 그날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뉴스는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52조 전망, 목표가 상승.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오늘 14일 갤럭시 S21을 공개할 예정.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3주 전처럼 개미애미 으쌰으쌰해서 저 기릿의 예상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고 무조건 10만원, 11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파티를 즐기시면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 파티는 즐기세요. 파티장을 나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파티는 즐기시되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위치한지 딱 보고 혹시나 불이 나면 저기로 도망가야겠다 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번입니다. 그 좋은 삼성전자 슈퍼사이클이란데 왜 외국인은 안 살까요? 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특히 연기금은 냅다 팔고만 있을까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모든 파란색 보이시죠? 이 모든 거를 개미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보시면은 거의 하루만 유의미한 매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매수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죠. 매도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슈퍼사이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와 이거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왜 외국인은 안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국뽕에 취해서 그러고 있지 않을까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관은 사고 있잖아요. 기관은 여기서 이렇게 막 차는구만.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샀는지. 그것은 바로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코스피 사상 첫 2800 돌파. 이게 불과 한 3주 전? 2주 전? 그때 뉴스군요. 자, 이때 보시면 기관이 이제 6,3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금융투자는 7,500억을 순매수했는데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게 뭔데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거는 이제 창문에다가 이제 옷을 이렇게 꾸미는 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이 옷 너무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걸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기관의 실적을 튀기기 위해서 마지막에 매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적이 나쁘면 바로바로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고객의 그 소중한 돈을 막 몇십억, 몇백억 그렇게 굴려야 되는데 실적이 없는 사람을 거기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분들은 연말에 자기 실적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조금은 과매수해서 연말에 자기의 실적을 뻥튀기 하는 거를 즐겨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연말이 돼서 24일, 28일, 그 다음에 30일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를 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매도를 따라락 때려서 여기에서 매수한 그거는 이미 그냥 바로 다 매도가 끝났습니다. 이미. 자, 그리고 보시면 외국인은 다 순매도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기금은 뭐 그런 윈도우 드레싱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미친 듯이 팔고 있고 가면 갈수록 파는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삼성전자 왜 연기금 팔고 있을까요? 단순히 연기금이 바보라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연기금이 멍청해서 10만 원이 오면 아이고 우리가 멍청했어. 우리가 동학개미를 따라가서 이제라도 사야겠어. 라고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9만 원에 저렇게 미친 듯이 쏟아내는 기관입니다. 한번 의심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더 올라갈 수 있나?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6,800원 최고가였죠. 10만원까지는 불과 3%밖에 안 됩니다. 10만원이 되면 차익 실현 아예 그 단위가 바뀝니다. 10만원이 되면 지금까지 이제 5만원, 6만원에 샀던 사람들이 삼성전자로 2배로 먹었습니다. 차익 실현 안 할까요? 뭐 개미는 한마음으로 으쌰으쌰? 과연 그게 생면부진 사람들끼리 통할까요? 가족끼리도 돈가지로 싸우는 세상입니다. 자, 2번 공매도 재개 그리고 증시 과열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매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해제 공식화했다. 코스피 3천에 찬물 끼얹을라 3월 공매도 재개 눈치 보는 금융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금감원에서 코스피 3,300대면 과열 이례적 증시 보고서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이 3,300이라는 숫자는 어제 3,250을 갔다 왔죠. 불과 한 1.2% 정도만 더 올랐으면 3,30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금감원이 정말 이례적으로 증시 과열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금감원 관계자는 하버드대 교수들이 지난해 6월 발간한 논문에 나온 모형에다가 지난해 6월 말 기준 데이터를 적용해보니까 3,300이면 과열일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6년 미국과 많은 여타 국가가 위기의 조짐을 보였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릴 수 있겠죠. 아니 뭐 작년에 말한 거를 지금 이렇게 갖고 오는 이유가 뭐야. 하지만 돌다리는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붕괴온다. 세계 큰손들이 증시 과열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 다 틀리고 싹 다 틀리고 개미가 오를 수도 있죠. 저 사람들은 그냥 인디언식 기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비야 내려라 비야 내려라 비야 내려라 라고 하면은 진짜 언젠간 비가 내릴 거니까요. 하지만 굳이 3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된다고 해서 총알이 날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몸으로 이렇게 뭐 맞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작년 한 해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봄까지는 그냥 현금 비중을 좀 늘려봐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한 뭐 10%든 20%든 이렇게 조금 비중을 줄여서 아니 뭐 내려도 좋다. 그럼 이 10%로 사면 되니까 올라도 더 좋아. 남은 게 한 80% 남았으니까 그건 어떨까라고 저는 그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가 3월 15일에 공매도가 재개하면 3월 14일까지 들고 있다가 그때 팔면 되겠네.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인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그 전에 그것도 다 선반영이 되어버리고 말죠. 자, 투자를 안 한다고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포모증후군은 절대 겪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칼날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포모증후군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이 돈을 벌면 상대적으로 내가 돈을 잃은 것 같이 막 불안한 겁니다. 야 쟤는 삼성전자로 벌었대. 쟤는 현대차로 벌었대. 하면서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돈은 가만히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죠. 자, 세 번째. 주식시장의 기본은 바보인 내가 사서 더 바보인 사람한테 파는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서 파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이고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서 파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은 더 위에 가서 10만 원이 가야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언제까지 될까요? 삼성전자는 forever, 영원하다. 장기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로 10년, 20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알아서 한 20만 원, 30만 원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주식 투자를 물리고 시작하지 말자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유의미한 차트가 나왔는데요. 아니 무슨 차트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거래량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이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96,800원이 되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야, 9만 원이면 됐어. 다 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소위 말하는 물리는 사람들도 속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평단가가 93,000원, 94,000원, 94층, 93층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93,000원이 오면은 다시 매도를 해야 되는, 왜냐면 본전 생각이거든요. 야, 본전 왔다. 다시 던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매물로 다 바뀌게 돼버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단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죠. 무조건 믿을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충분히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장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고점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 이후로 오른쪽으로 횡보하면서 조금 움직이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바로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마 오른쪽으로 좀 기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파티가 끝나갈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티를 즐기되 탈출구는 한번 미리 보자 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어제 10분봉입니다. 10분 동안 흐름이 어떻게 됐냐라고 봤더니 거래량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이 세 개가 있죠. 이때 보시면 이때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위에 96,800원을 찍었던 이 부분에 거래량이 몰려있다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물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한 번 더 지지를 했고, 그래서 한 92,000원 정도의 이제 많은 물량이 쌓여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2,000원부터 이제 이 위에는 이제 단번에 이렇게 다시 뚫어서 올라가서 10만원으로 가면은 그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틀, 3일 정도 이게 지지부진하게 뭔가 위에 올라갔다 또 맞고 위에 올라갔다 또 맞고 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요. 이 위로 못 올라가나 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 본전만 오면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만약 여기서 2, 3일 윗꼬리를 달며 조정이 나온다면 글쎄요, 함께하는 개미 탈출하기 바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들 보면서 일단 피하고 다시 모이자 라고 하고 일단 다 탈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 5만원, 6만원, 4만원에 샀던 같이 투자했던 그 개미들이 아유 이제 됐어, 2배면 됐지 하고 매도를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차익 실현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주린이는 정말 삼성전자 지금 사실 때 아닙니다. 2달 전에 사셨어야죠. 3달 전에 사셨어야죠. 왜 지금 사려고 하시나요? 기존 보유자와 여러분의 입장이 달라요. 기존 보유자는 그냥 5만원, 6만원에 사셨다가 9만원에 팔 뻔 했는데 아유 됐다, 뭐 한 8만원 정도에 팔아도 아유 뭐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9만원에 못 판 건 아쉽지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9만원에 매수하고 8만원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첫 주식 투자는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난 장기 투자할 거니까 괜찮아, 1년 2년 동안 한번 물려보셨나요?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남들 다 파티하고 있는데 나는 삼성전자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돈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그런 데서 약간 선동한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을 속이는 말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말을 많이 합니다. 주가가 내리면은 더 좋아요, 더 사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물려도 책임 안 지니까 물리면은 물 태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더 사면 됩니다. 주가가 내릴 거면은 내려갈 때 사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에게 물량 하나도 뺏기지 맙시다, 우리 물량 우리가 지킵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정말 이상한 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 기관 차익 실현하는 거 바보인 우리가 다 받자, 그리고 내 거도 네가 좀 더 받아 라고 하고 자기는 나가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 돼요, 안 팔면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물량이 잠기니까요. 네, 이거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말인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이제 2021년 1월 12일 10시 42분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열심히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개미가 이제 한 1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상향합니다.
삼성전자 우상향해서 10년 뒤에 까보면 20만원, 30만원 되어 있을 겁니다. 5년, 10년 장기 투자할 거면 쭉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사시는 주린이분들은 제발 최악을 생각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쉬운 거면은 모든 사람이 다 했습니다. 주식. 이 좋은 주식 왜 안 했겠습니까? 다들 왜 여러분 집 가훈에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그런 가훈이 있었을까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증시과열 신호를 맹신하지 말되 무시하지도 말자. 보유자분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투자는 결국 본인 선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정말 새롭게 들어와서 주린이 분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삼성전자에 이렇게 혹시나 물려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 지금 또 일하고 있는 그 소중한 그 돈, 굳이 비싼 걸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지 마세요. 과연 여러분들보다 더 바보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기리셨습니다.